스마일은 연끌을 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말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분명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 여력에 여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사장님께서 경매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네네. 저는 뭐 경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내년 경매 시장이라든지 또 본인만의 그 경매 노하우 있으시면 저희 감자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 아는 분이 이제 뭐 감정평가사 뭐 저긴데 네. 요즘 엄청 바쁘답니다. 왜 바쁘시죠? 아니 감정평가는 이제 뭐 항상 뭐 할 일은 있죠. 뭐, 네네. 뭐 아까 뭐 제가 이제 뭐 개발 사업 뭐 하면은 보상하고 나면 그런 것들은 다 하니까. 근데 네.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일들이라 네. 뭐 그 정도의 어떤 감정평가사들은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경매를 들어가기 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물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힘들대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게 보통 경매를 들어가기 전에 등기 경매 기입등기라고 하는 게 시작을 되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고 이제 감정평가하고 이제 뭐 하는데 그게 보통 기입등기 들어가고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야 이제 뭐 일반 사람들 투자할 때 경매 입찰장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감정평가사들이 바쁘다.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경매 시장이 바빠지겠군요. 네. 그래서 결국 물건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낙찰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내년은 이 경매하는 분들한테는 나름 황금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아까도 뭐 저 경매한다고 해서 매수 신청 대리 네. 하고 있어서 네. 손님들 중에서 이제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근데 많은데 예전보다 문의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 이제 좀 보시고 경매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혹시나 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뭐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가격도 아마 뭐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렇게 그 경매에서 한번 유찰되고 보통 한 70에서 한 80% 사이? 예, 그 70에서 정도에 80% 이제 사이, 네. 보통 낙찰이 되는데 네. 내년에는 아마 그보다 더 이렇게 조금 더 다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2회 유찰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이렇게 옥석을 잘 가려서 가시면 근데 사실은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서 그렇죠. 예, 나중에 팔 때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가려서 하신다고 하면 그 경매를 통한 투자를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가로 이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김포시에 거주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걸포동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시 일산대교 넘어가면 바로 고양시에 가깝기 때문에 뭐 일산 서구 동구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경매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나는 종잣돈이 없어서 어찌됐든 간에 뭐 경매로 한번 내가 내 집 마련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임민호 대표님 지금 걸포 넘버원 부동산 임민호 대표님께 문의 주시면 정말 그런 집을 갖다가 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당연히 구해드려야죠. 네. 아무튼 제가 경매를 저는 솔직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주 전공은 아파트 그리고 뭐 상가 뭐 토지 이렇게만 해봤지 경매에 관심은 있지만 제가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다라는 말씀 못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최근에 또 젊으신 분들 2030 세대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에 이야기 드렸지만 코인하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벌었던 돈을 코인하고 주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벌었던 돈을 다시 이제 부동산에다가 재테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이제 막 주식이라든지 코인을 벌었으면 다시 그걸 갖다가 또 주식하고 코인하게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 젊으신 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스마트합니다. 또. 근데 코인하고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있대요? 예, 있습니다.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즘 비트코인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고 올라가서 야, 참 역시 투자라는 거는 항상 타이밍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하고 그 코인은 안 합니다. 대표님.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못 드리고 아무튼 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블로그를 갖다가 상당히 글 내용도 정말 전문가 이상 이렇게 글도 너무너무 좋고 또 이렇게 글을 잘 쓰시게 된 혹시 비결이라든지 혹시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네. 근데 사실 글 쓰는 거를 뭐 비결과 노하우 뭐 이거는 거는 좀 어려운 게 네. 제가 이제 저는 글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뭐였냐면 이 블로그를 쓴 계기가 네.
제가 이제 투자하고 뭐하고 할 때 보면 이제 이것저것 자료나 이런 걸 찾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찾아서 정리를 해서 어디다가 놔둬요. 네. 문제는 못 찾더라고요. 아. 여기저기 놔뒀는데 네. 그게 어디 있는지 막 찾고 막 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뭐 블로그나 이런 거 써가지고 그런 걸 써놓으면 좋대더라.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그게 사실 블로그 쓴다는 게 귀찮거든요. 근데 네, 그쵸. 처음에 뭐 파일 갖다 쭉 넣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좀 주저주저 하다가 그래도 한 번씩 정리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약간 자료 저장고 뭐 이런 개념을 해서 그래서 그 처음에는 지금도 사실 그런데 처음에는 블로그를 쓸 때 개인적인 의견을 쓰는 것보다 네. 그냥 내용에 충실해서 하려고 되게 많이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내 스스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네. 또 좋은 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네네. 예, 뭐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이 꽤 네, 많은데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답을 다 해주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블로그를 써놨더니 그거를 먼저 주고 이거 보시고 궁금하신 거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질문 내용이 거의 그냥 뭐 한 3분의 1 이하로 줄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귀찮긴 해도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또 과정이구나라고 해서 제가 사실 도움도 블로그 때문에 많이 받고 오히려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뭐 제가 이제 부동산 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근거 없는 사람 뭐 이런 건 아니고 저 사람 보니까 꽤 내용이 있어서 좀 그래도 믿음이 간다. 네, 그렇죠. 뭐 요런 평가도 제가 받다 보니까 그래서 네. 블로그가 오히려 쓸 때는 귀찮은데 지금 저한테 오히려 또 뭔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글을 그렇게 잘 쓰는 건 아니고 사실 컴퓨터도 못 쓰거든요. 근데 생각 밖으로 블로그에 필요한 컴퓨터 스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시간만 들이고 조금만 정성 들이면 그냥 계속 되는 거라서 사람들이 저보고 블로그도 쓰면서 무슨 컴퓨터를 못 다루냐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너 블로그 써봐. 이거 별로 아는 거 필요 없어. 막 이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블로그 쓰면서 참 그런 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네.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자 스마일도 제가 블로그를 1일 1포스팅을 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제가 유튜브 방송할 때 그 블로그 썼던 거 가지고 방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가 제가 방송하게 된 그 원동력이 되었다. 네, 라는 네. 말씀 드리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께서도 조만간 이제 유튜브로 또 진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인데요. 무척 궁금합니다. 대표님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기 전에 직업이 어떤 직업이셨습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까? 네네. 네. 저는 사실은 뭐 이제 보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많이 알아 그러는데 네. 사실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했고요. 네네.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제 뭐 박사 그리고 아. 또 이제 기술사까지 이렇게 제가 이미 딴 상태에서 네. 업계에서 한 30년 제가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든 제 블로그 보면 개발계획 뭐 정보 네.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좀 접근도 쉽겠지만 반대로 그거를 이해하는 또 저희가 있다 보니까 그걸 정리하기도 좀 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토지나 이런 것들 그냥 단순하게 토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뭐 건물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단순하게 중개한다고 쳐도 네네. 토지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어렵죠. 네. 토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게 토지일 수 있는데 반대 딴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 토지가 쓸모없는 땅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에게 맞다 안 맞다 그리고 거꾸로 이 어떤 토지를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려면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가 안다라고 하면 이제 고객한테 더 설명해주고 하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예, 오히려 그게 또 이제 강점인 거죠. 네. 네. 제가 감사 스마일이 만난 사람 코너 제가 지금 만나 뵌 분 중에 가장 지금 커리어가 가장 좋으십니다. 아니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만나러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능력자세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뭐 저는 박사는커녕 뭐 석사도 겨우 이제 그 뭐 부동산 뭐 대학원 석사도 겨우 이렇게 했는데 참 너무너무 민망하기도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잘 들으셨죠? 네. 오토미노의 부동산 이야기 블로그 들어가시면 정말 김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부동산 정보가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링크 걸어 드릴 거고요. 또 대표님 관련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애청자분들께 뭐 하시고 싶으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뭐 사실은 이제 감사 스마일 네. 님하고 같이 이제 또 이렇게 이전에 뭐 개인적인 인연으로 뵙고 근데 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유튜브까지 찍으니까 사실 되게 좋습니다. 좋고 네네.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아까 뭐 근데 유튜브를 이제 좀 찍기는 시작했어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찍기 시작했고 근데 다만 우리 이제 그 감사 스마일님처럼 그렇게 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사실 네. 감사 스마일님이 네. 아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만 유튜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무대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대포 정신이. 했고 하여튼 종종 우리 저기 네. 뭐 이렇게 우리 유튜브 이렇게 보시는 뭐 분들하고 네. 가끔 볼 수 있는 기회 네,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중에라도 이렇게 한번 오시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감사 스마일 TV 보고 오셨다고 네. 얘기하시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뭐 얘기하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꺼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안 오니까 그냥 하나에 한 번씩 딱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네. 아무튼 오늘 제가 김포 걸포동에 와서 참 이 반가운 또 오토미노 제가 사실 오토미노의 부동산 이야기 블로그 글을 토대로 제가 감사스마일 TV에 몇 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저는 그때는 블로그 비댓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감사스마일 TV에 이제 선생님 블로그 글을 갖다가 좀 이렇게 이용해도 될까요?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했다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드렸더니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몇 번을 또 이용을 했는데 또 공교롭게 이제 실제로 또 작년에 또 올해 또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또 방송까지 또 같이 연결해서 오늘 오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 너무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종종 또 내년에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고양시하고 김포시가 서울 메가시티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토미노 임민호 대표님의 또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고양시하고 김포시가 같이 한강 르네상스를 서울 메가시티로 가서 조금 더 변화되고 또 메가시티가 감으로 인해 가지고 좀 뭔가 좀 이 서울시의 천만이 또 깨지고 또 서울시가 인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면적도 늘어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한마디 첨언하고 네, 싶은 네. 게요. 제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그 서울에 만약 김포시만 들어가면 네. 이게 모양이 되게 이상해요. 네, 맞습니다. 약간 네, 네. 그거 좀 보면 약간 욕하는 네, 것 같은 느낌이 네, 있는데 네, 근데 네. 고양시랑 같이 가면요. 정말 좋죠. 그게 네, 딱 그림이. 그림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양시랑 김포시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저도 찬성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네. 오해 마십시오. 그리고 마침 제가 제가 내일 방송할 때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서울링 마포 상암동에 있는 서울링이 또 트윈링으로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서울을 갖다 찾아오는 우리나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만 서울을 찾는 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방문을 해서 서울에서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강을 갖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김포시하고 고양시도 한강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강을 갖다가 접해서 서울이 지금보다 더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스마일은 지치지 않고 내년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작할 땐 인사는 안 했는데 이제 끝날 때는 저희가 배꼽 인사로 둘 셋 하면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둘 셋 고맙습니다.